트렌드 라디오 핵심만 정리해주는 핵심만 콘텐츠입니다. 오늘은 6월부터 바뀌는 정책 4가지 내용 핵심만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6월부터 은행 입출금이 제한된다는 소식이 들리길래 무슨 소리인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면 6월부터 은행 입출금이 안 된다는 영상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내용을 찾아보니 딱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신한은행이 AI 이상행동 탐지 ATM 현금 인출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고객이 ATM 출금을 할 때 선글라스나 모자를 착용하고 있거나 통화하면서 출금하거나 이체하는 등의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고객에게 주의 문구를 안내하고 본인 인증 등 추가 절차를 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소 3분 이상 아끼셨습니다. 다음은 6월 1일부터 신고해야 한다는 전월세 신고제 관련 소식인데요.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이 1년 더 연장이 되어서 시행 시기는 내년 2024년 6월로 미뤄졌다는 내용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을 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올해 계도기간 종료로 2023년 6월부터 시행이니 신고 미리 안 하시면 100만 원 과태료를 맞는다라고 들으셨을 텐데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월세 신고제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라는 게 해당 내용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계도기간 연장으로 당장은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겠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태료 소급 적용 여부는 내년 정부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6월 28일부터 정부가 연 나이 대신 만 나이를 적용한다는 소식입니다. 6월부터 1살에서 2살이 어려지는데요. 바로 만 나이 적용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아주 쉽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 연나이로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1958년생이라고 한다면 현재는 연나이가 66세입니다. 하지만 만 나이를 적용하게 되면 생일이 지났으면 마이너스 1살을 하시면 되고 생일이 안 지났으면 마이너스 2살을 적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958년생인데 8월 1일이 생일이면 생일이 아직 안 지났으니 마이너스 2살에서 만 나이는 64세가 됩니다. 2살이나 어려지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58년생 5월 1일이 생일이신 분들은 생일이 지났으니 마이너스 1살에서 만 나이는 65세가 됩니다. 역시나 축하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생일이 지났으면 현재 연 나이에서 마이너스 1살, 생일이 안 지났으면 마이너스 2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만 나이를 쓰기 때문에 만약 누가 나이를 물어본다면 지금까지 쓰시던 연 나이를 쓰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한두 살 어려진 만 나이를 말하면 됩니다. 만약 만 나이 계산이 헷갈리신다면 네이버에 만 나이 계산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만 나이 계산기를 쓰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출생일자 입력하시고요. 계산만 눌러주시면 바로 만 나이를 계산해 줍니다. 참 쉽죠? 근데 이것마저도 헷갈리신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분들이 주민센터를 가셔서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시면 4인 가구 기준 연간 최대 37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소식입니다.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리자면 올해 에너지 지원금인 2023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5월 31일에 시작됩니다.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고요. 신청 기준은 2가지 요건을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이셔야 하고요. 그리고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 중 한 명이 세대원 특성 기준에 부합하셔야 하는데요. 58년생 이상 어르신, 즉 65세 이상 어르신이 댁에 있으시면 가능하시고요. 영유아, 장애인,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중증 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정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2가지 조건에 부합을 하셔야 하고요. 지원 금액은 여름, 겨울 지원 금액이 있는데요. 여름 지원 금액은 1인 세대 약 31,300원, 4인 세대 95,200원 지원을 받고요. 겨울이 되면 동절기 지원도 받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겨울 지원금 일부를 여름에 당겨 쓸 수도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요금 차감이 가능한데요. 여름철에는 정기요금을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 차감 방법 또한 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사용 기간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여름 바우처 사용 기간
기간은 9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은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한데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에 23년 등유 나눔 카드를 발급받은 분, 그리고 2023년 연탄 쿠폰을 받은 분 같은 경우는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면 5월 31일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셔서 여름 사용기간, 겨울 사용기간에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고 요금 차감 또한 요금 고지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6월달 바뀌는 정책에 대해서 핵심만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부탁드립니다. 핵심만 빠르게 전달하는 컨텐츠 핵심만 트렌드 라디오였습니다.